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세무조사의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세무조사의 종류 및 또 여러 가지 세금 종류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죠. 네, 방법이 다른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세무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세무조사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조사 절차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은 일반 조사는 조사 착수 전에 귀 회사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몇 년도분 세무조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 세무서, 우리 국세청, 지방국세청에 어느 조사팀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리 통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세무조사는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하는 동안 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 조세범칙조사, 특별조사죠. 여기는 사전 통지를 안 하고 집행을 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일반 조사를 할 때, 조사 착수를 할 때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자, 조사 공무원이 사업장에, 현장에 일단 나오게 되겠죠. 착수 일에. 직접 그 사업장에 출장을 해서 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조사 공무원은 여러 가지 이제 절차가 있는데 납세자 권리 현장을 수여하고 여러 가지 그런 기본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이제 조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서류, 증빙 서류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요구하게 되는데요. 어떻든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세무사나 이런 세무대리인들의 그 전문적인 그 조력,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위임장을 제출을 해주시고 또 전문가로 하여금 위패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진술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그런 절차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절차가 끝나면 조사 공무원들은 그 업종의 회사의 특성에 따라서 조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증빙, 회사 현황, 조직도, 공장 또는 매장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자금 관리는 누가 하는지, 구체적인 영업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이나 협조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절하고 성실하게 답변하고 또 제출해주고 이래서 어떻든 조사 공무원들한테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있구나 그런 인상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한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미 조사 명령을 받고 세무조사를 착수를 했는데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왜 내가 조사를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미 명령이 난 이상 세무조사는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표자는 회사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내가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 그래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조사 진행 방법입니다. 실지조사는 업종에 따라서 그 진행 방법이 다르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의 현황과 신고 내용이 일치하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대부분의 회사가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 내부의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확인 조사들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세무조사는 외형, 수익 금액을 적정하게 신고했느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용을 적정하게 처리했느냐 매출원가라든지 또는 재고라든지 인건비, 기타 판매 관리비 이런 비용 항목이 적정하게 세법에 맞게 처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해서 우리는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하지만 세법에서 볼 때 이러이러한 행위는 예를 들면 특수관계자 간에 높은 금액 또는 낮은 금액으로 거래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금액이 있는지 또는 재무상태표에 대한 과목의 회계 처리 또 적정 여부 또 자금 흐름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네, 이런 조사가 다 끝나게 되면 마무리하는 절차가 있게 되는데요. 이 조사 공무원은 조사 결과에 대해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납세자와 세무사 등에게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지적 사항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조사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거와 논리를 제시해서 최대한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해야 됩니다. 전달해야 되고, 자, 지적사항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첫 번째는 우리가 그거 잘못됐습니다. 우리 회계 처리가 잘못됐습니다. 누락이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조사팀에서 지적하는 항목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기가 곤란합니다 하고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법원이나 조세심판에서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이 나눠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물론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인정하고 세금 내면 되겠죠. 그렇지만 의견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한 세금의 구제 절차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겠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조사팀에 우리 근거 논리를 제시해서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를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조사팀에서도 여러 가지 감사나 이런 부담을 많이 갖기 때문에 고지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그 상태대로 받아들이되 나머지 절차에 의해서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으로 처리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세무조사, 특별세무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조사가 끝나게 되면 조사 결과를 통지를 하게 되는데요. 조사 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세무조사 결과를 기재해서 납세자 회사에 통지를 하게 됩니다. 통지를 하게 되면 그 통지 내용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불복할 것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결과의 통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결과 통지라는 것은 고지서가 아닙니다. 세금 고지서가 아니고 이러이러한 세무조사 결과가 있어서 이렇게 고지서를 내보내려고 합니다 하고 사전에 통지를 보내서 권리구제를 한 번 더 해드리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과세 전 적부심사 제도라는 걸 두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억울한 세금의 불복 절차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말씀드렸고요. 억울한 세금입니다. 이상으로 세무조사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착수를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또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